이번에는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패널 네 분의 촌철살인의 논평을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보시죠.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는요, 4조 사업인데 경제성 조사를 면제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오늘 여러 언론들이 이 내용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조선일보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내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십조 예산을 써야 하는데 예타 면제. 예타는요, 예비 타당성 조사의 줄임말인데 통상적 거액의 돈이 들어가는 이른바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할 때 뭐 철도라든가 도로, 뭐 댐, 다리 뭐 이런 걸 말합니다.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죠. 이런 사업의 경우는요. 이거를 건설하는 비용과 이게 건설됐을 때 나올 수 있는 편익을 비교해서 편익이 크다는 판정을 받을 때만 건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면제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경제성이 좀 떨어져도 뭔가를 지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내용 보시면요. 대전으로 간 문재인 대통령, 방금 저희가 소개해서 생일 축하 케이크도 받았다는 내용인데, 대전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충청권 4조 원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검토하겠다. 정부는요, 그리고 광역별 사업을 29일 날 선정한다. 그러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는 사업을 29일 날 선정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취지는 건설 경기가 요즘에 급락을 해서 뭐 고육책 아니냐 이런 취지가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또 일각에서는 이렇습니다. 경제성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전국의 선심성 사업을 남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가 또 있습니다. 보시죠. 국민일보입니다. 지방 경제 투어로 대전 간 문재인 대통령 예타 면제 선물을 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뭐 여기 생일 얘기가 또 있습니다. 여기 지적이 좀 있군요. 하지만 예타 면제가 남발될 경우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공공사업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한다는 예타 제도의 취지 자체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전의 수건 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패널 네 분의 촌철살인의 논평 한 분씩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윤경호 논설위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득보다 실이 훨씬 많을 것이다. 예. 나중에 엄청난 짐을 떠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비 타당성 면제는 300억 이상 예산이 들어가는 500억 이상 규모의 사업을 대상으로 해요. 작은 걸 하지 않습니다. 300억이면 사실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정부 돈이 한 300억 이상 들어가는 건 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그렇습니다. 통상 과거에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게 없을 때는요. 지역구 의원들이 설계비를 슬쩍 집어넣어서 그 설계비를 가지고 이런 예비 타당성 조사 비슷하게 숟가락을 올린 다음에 그걸 점점 키워나가면서 사업을 결국 착공하게 만드는.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지방도 옆에 국도, 국도 옆에 고속도로, 고속도로 옆에 고속철도, 또 그 옆에 지방공항 이런 사례들이 도처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들어 놔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면 얼마든지 박수를 받을 일이지만 정말 썰렁하게 도로만 놔져 있고 공항만 있고 나중에 유지비에 더 큰 세금이 들어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이런 똑같은 전철을 과거 잃어버린 20년 동안 밟았습니다. 왜 재정에서 이렇게 퍼붓느냐?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경기를 진작시키려는 거. 지금 우리 정부는 작년에 올해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타 면제라는 방법이라도 활용을 해서 지역사업 많이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아까 본 기사에는 고육책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군요.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누가 봐도 총선을 앞두고 있는 토건 사업이다.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의 앞에 있죠. 선심성 정책이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 비판에 대해서 뭐라고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정말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부터 확충해 나가는 거. 지금 매일경제가 그런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 원전도 뭐 지금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일 수 있고요. 제주공항도 이미 포화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새만금 사업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고요. 예. 이런 국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은 정부가 예산을 투여하는 거 찬성하지만 그렇지 않은 지방 사업은 신중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김창현 교수님, 취지는 이제 지역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취지도 또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 내용을 자세히 보면 예타 면제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단정을 하면 안 되는데요. 다만 29일에 정부가 이제 뭔가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적극 검토하겠다는 단서를 달긴 달았지만 예타를 면제할 것이 아니냐는 예상은 충분히 합니다만 이 난개발이라든가 또 무분별한 이런 국책 사업을 막기 위해서 예타 제도를 도입한 것은 저는 굉장히 선진 제도고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 제도의 취지를 살렸으면 좋겠다. 다만 수도권과 지방에 비해서 지방은 상대적으로 사실 발전이 더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는 고민이 필요하겠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듣고 보니 굉장히 고민인데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라는데 이제 정부 쪽은 지역 균형 쪽을 선택을 한 듯한 지금 분위기입니다. 지금. 자, 한민숙 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대통령이 면제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국가재정법에 보면은 경제적이나 사회적으로 긴급한 상황이거나 아니면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적으로 추진할 사업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면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역에 가서 지역 상황을 보고 이런 것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검토를 하거나 고려가 됐을 걸로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제 예타를 쭉 해왔는데 2009년도에 할 때 이명박 정부 때 면제가 됐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10년 만에 되는 거고 특히 이제 이 정부에서는 대선 공약에 대규모 SOC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하겠다는 공약이 지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쓴 거는 대통령 취지나 분명히 발언의 배경이 있고 동감을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특히 뭐 여당 지지자도 있을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많이 의구심을 갖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공약이 추구하는 방향과는 좀 다르다. 그러니까 그렇게 충분히 문제제기를 할 수 있거든요. 좀 전에 나온 것처럼 총선 앞두고 선심성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충분하게 정부에서 좀 설명을 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정석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예비타당성 면제를 해야 되는 상황은 그 경제성을 뛰어넘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생명이나 안전, 안보 같은 단순히 뭐 수익대 그러니까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가 그런 있을 가치들을 위해서 그런 가치들에 대해서는 이제 면제를 하고자 하는 거고 4대강 사업도 이제 홍수를 막아야 되는 문제들 그 홍수와 관련해 가지고 발생하는 인명 피해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된 건데 예비 타당성을 면제를 하면 할수록 권력의 힘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예비 타당성이라는 것은 권력을 최소한 통제를 할 수 있는 어찌 보면 그 핵심적인 지표입니다. SOC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경제성을 위해서 진행이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타당성을 조사하지 않는다. 오히려 타당성은 조사하되 이 정도 타당성이라도 낮은 타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다른 요소들이 더 있으니까 해보자. 이런 거는 정무적인 판단으로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타당성 자체를 조사하지 않는다는 거는 도대체 우리가 하는 사업의 우선순위나 아니면 각 사업이 가지고 있는 그 비교 평가들 그러니까 먼저 들어가야 될 게 있고 나중에 들어갈 게 있는 건데 그 순위 자체를 아예 산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이제 위정자가 자기가 내가 원하는 사업이 가장 올바른 사업이다. 가장 경제성 있는 사업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풀어나가신다는 건데 그거는 그 마치 법치주의 국가를 전근대적인 왕조 국가로 돌리는 그런 이제 조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마음이 급하고 힘들어도 그 바늘 허리에 실을 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켜져야 될 최소한의 절차들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네 분의 생각을 좀 다양한 생각을 좀 들어봤습니다. 다음 기사는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관련 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있군요. 경향신문입니다. 여기 사진을 일단 보시면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미국을 갔다 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를 받아서 김정은 위원장에 전달을 합니다. 여기 친서가 들려 있습니다. 사진에서 작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시면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그 사인, 굉장히 이렇게 필체가 막 거칠게 위아래로 이렇게 써 있는 그 사인 모습이 보이거든요.
분명히 친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기사 보겠습니다. 김정은, 트럼프 믿는다. 북미 함께 한 발 한 발 나아갈 것.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친서를 받고요. 김영철 반미 협상 결과 보고에 훌륭한 친서다. 커다란 만족이다. 아주 극찬을 했습니다. 자, 윤고 의원님.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 친서에서 무엇이 그렇게 마음에 들었을까요? 무슨 내용이 거기에 있었을까요? 글쎄요. 지금은 이제 분위기 띄우기 위해서 트럼프나 김정은 위원장이나 서로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김영철 위원장의 방미 워싱턴행 이후에 스웨덴에서 실무 협상을 했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3박 4일 하겠다고 그랬다가 2박 3일로 줄였는데 그 실무 협상에서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에 대한 발표를 아직 하지 않고 있어요. 일정은 뭐 2월 말께라고 과감하게 밝혔지만 대체 어느 장소에서 하는지 그다음에 흔히 말하는 비핵화 관련해서 어떤 진전이 있는지 진전이라는 건 서로 중간에 오가는 내용들이 약간의 언론의 검증이랄까요? 아니면 주변 국가들의 검증이랄까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에 대해서 함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 함구가 이 김정은 위원장의 저 미소 속에 뭔가가 있다는 걸 의미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수는 여기까지입니다. 명백한 사실에도 잡아떼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네 초계기가 위협을 받았다고 적반하장 주장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일본의 행태를 보면 다분히 의도적인 듯합니다. 무언가 목표를 향해 차근차근 가는 모양새인데 이 개운하지 않고 불안한 상황,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아침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